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대구 달성군 육아읍 행정복지센터 대강당에서 강연이 있어요. 네, 대구에는 그쪽 지역으로는 처음 가는 거고, 네, 주로 수도권 강연만 이제까지 했었는데요. 네, 저도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또 긴장도 됩니다. 아, 이렇게 대강당에서 잡아놓으시고 100명을 모집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혹시 모집 안 될까봐 걱정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들어가서 봤는데 100명이 훨씬 넘는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더라고요. 많은 분들 뵙게 될 생각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목요일로 잘못 말씀을 드려서 다음 주 수요일 8월 19일입니다. 대구에서 반갑게 뵙겠습니다. 네. 아이들 글씨 이렇게 뭘 하든 글씨가 문제죠. 그죠? 뭘 하든 글씨는 항상 써야 돼요. 글씨를 안 써도 되는 게 언제냐면 이제 대학교 정도 가면 글씨로 뭔가를 제출하지 않죠. 컴퓨터로 쳐서 제출을 하죠. 고등학교 때까지도 사실은 고등학교도 뭔가 컴퓨터로 작업을 해서 내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평가들은 다 손으로 합니다. 처음 글씨를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는 계속 날마다 글씨를 써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글씨를 써서 작성한 답안을 제출해서 그걸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이왕이면 좋은 글씨체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은 엄마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도 글씨를 잘 쓰고 싶어 해요. 그런데 네, 생각만큼 그렇게 글씨를 잘 쓰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글을 잘 쓰는데도 불구하고 글씨가 좀 부족해서 그 잘 쓴 글이 이렇게 좀 돋보이지 않는 경우도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중고등학교 가면 글씨체가 왜 중요하냐면요. 글씨를 잘 쓴다고 점수를 잘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글씨를 써서 답안을 작성을 하죠. 했을 때 도저히 알아보기 어렵거나 다른 글씨로 오해받을 만한 그런 소지가 있는 그런 글씨는요, 정상적으로 감점을 하지 않고 썼던 그 의도 그대로 다 점수를 받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채점을 하고 계시는 중고등학교 선생님께 여쭤봤는데요. 도저히 무슨 글씨인지 알아볼 수 없는데 왠지 이렇게 썼을 것 같다라는 느낌만으로 점수를 줄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최소한 막 명필, 네, 막 엄청 글씨 잘 써서 칭찬받는 아이는 아니지만 글씨체가 너무너무 안 좋아서 글씨체 때문에 감점을 당하거나, 네, 자기 실력보다 못해 보이거나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에 잘 쓰지는 못해도 또박또박은 쓰자라는 이야기를 저는 교실에서 늘 아이들 했었거든요. 교실에서 지켜보면서 저는 글씨체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어떤 글씨체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글씨체가 네, 더 나아질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 보면요. 담임 선생님마다 성향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잖아요. 본인이 좀 관심 갖고 지도하는 포인트가 다 다른 거 이해하시죠? 느끼시죠? 저는 좀 글과 글씨 쓰기 부분이었는데요. 글씨를 보면요. 글씨가 지금 딱 보셨는데 이거밖에 안 되나? 조금 더 나아질 여지가 없나?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요. 다음의 것들을 좀 점검을 해보세요. 네, 제가 아이를 볼 때 글씨가 얘 분명히 더 잘 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 때 그 아이를 보면서 점검했던 포인트를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우리 아이를 한번 점검해보세요. 첫 번째는 급하게 썼는가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글을 쓰는 속도를 좀 봤어요. 뭐 대단하게 글 한 편을 완성하는 그것도 글이지만요. 교실에서는 주로 국어책을 읽고 다 같이 책을 본 다음에 책을 이렇게 문제를 풀어요. 문제를 풀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잘 풀었는가, 과제를 잘 해결했는가, 실험 관찰 책에다가 써야 되는 실험 결과를 잘 썼는가를 한 명 한 명 검사를 맡아요. 검사를 안 하면 또 안 하고 끝내는 친구들이 있어서 네, 다 끝난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확인을 받는데요. 그랬을 때 일찍 들고 나와요. 막 확인을 하는데 막 1, 2등을 다투면서 나오는데 글씨가 엉망이에요. 그러면 얘는 그쵸? 네, 빨리 쓰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잘 쓰려는 마음은 없고요. 빨리 해서 빨리 끝내고 1등으로 검사 맡아야지. 이제 요랬던 친구들은 당연히 글씨가 날아갑니다. 요 친구들은 네, 좋게 좋게 말해서 다시 들여보내요. 엄청 잘했는데 글씨가 요래서 선생님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예,
정말 더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만 다시 써볼 수 있을까 해서요. 전체를 다시 써오라고 하면 아이들이 되게 절망스러워요. 어떻게 해서 1등으로 들고 나왔는데 그걸 다시 해오라? 그러면 꼴찌가 될 수도 있고요. 먼저 끝내고 놀으려고 했는데, 빨리 쉬려고 했는데,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써오라고 하면요, 아이도 마음이 굉장히 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5문제를 풀어왔어요. 그러면 그 중에 이제 한 문제 정도, 그 중에 한 문제, 너무 답이 길지 않지만 한 줄 정도는 적게 되어 있는, 답이 들어있는 문제를 골라서 요거만 한번 다시 써오라고 해봐요. 정말 잘 쓸 것 같은데 이거 지우고 한 번만 다시 써보자.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또 순순히 들고 들어가서 이걸 다시 써오는데요. 똑같은 글씨로 쓸까요? 아니에요. 이 아이는 일단 인정을 받은 거예요. 열심히 빨리 부지런히 해서 1등을 했어요. 빨리 썼고 잘했다고 칭찬도 받았는데 한 문장만 다시 써오라고 할 뿐이에요. 한 문장 다시 쓰는데 1분도 걸리지 않는다는 거 아이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흔쾌히 이걸 지우고 다시 써요. 다시 쓰면 글씨가 어떨까요? 반드시 나아져요. 급하게 썼기 때문에 글씨가 무너졌을 뿐, 얘는 더 잘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친구였죠. 다시 써오잖아요. 보란듯이 잘 써옵니다. 그러면요, 얘는 이 글씨를 이제 자기 글씨라고 기억을 하고 싶어져요. 내 글씨 나 좀 잘 쓰네. 또 이제 자신감이 또 막 올라가죠. 네, 그러면서 다음 쪽부터는 잘 쓴 그 글씨로 쓰려고 노력을 해요. 신기하게도. 자기가 잘 써봤기 때문이에요. 나 글씨 잘 못 쓴다고 맨날 혼났는데 오늘 나 써보니까 잘 쓰네, 이거죠. 그러니까 급하게 썼던 친구들은 그걸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급하게 쓴 거 자체를 가지고 막 혼나고 천천히 써라고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아이들은 어차피 쓰고 노는 게 목적이에요. 인생의 목표가 빨리 끝내고 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쭉 써왔잖아요. 글씨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급하게 막 대충 쓴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잘된 문장, 제가 뭘로 표시하라고 말씀드렸죠? 형광펜으로 제일 잘된 문장을 긋고요. 정말 이거 너무너무 멋진 문장인데, 진짜 잘 썼는데 이게 글씨가 조금 아쉽다. 이거 한 문장만 글씨를 더 멋지게 여기 아래다가 한 줄만 다시 써보자. 더 써보자. 기존의 글 아래에다가요, 제일 잘된 한 문장만 골라서 또박또박 아주 정성스럽게 써보라고 하세요. 분명히 글씨가 나아지고요. 얘는 이 글씨를 자기가 썼다는 사실에 굉장히 뿌듯함을 느낄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손에 힘이 없어서 글씨체가 문제가 아니라 글씨가 너무 흐리거나 누워있는 건 아닌가. 힘 자체가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 친구들은 저학년은 힘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학년 때 힘없이 쓰던 친구들이요, 흐릿하게 쓰던 친구들이 고학년 돼서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우는 훨씬 많고요. 고학년이 됐는데도 계속 이게 흐리다라고 한다면요, 네, 정말로 손에 힘이 부족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쥐고 매달리는 운동도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점검해야 될 게 연필이에요. 연필심. 연필심이요, 이게 사소한 것 같아도 아이들한테는 전부일 수 있어요. 우리는 늘 볼펜이나 펜을 쓰기 때문에 아이들이 쓰는 연필심에 관심이 없는데요. 실제로 초등학교 선생님들은요, 연필심에 따라 아이 글씨가 달라진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학기 초에 준비물로 이렇게 지정을 하실 때 이비 연필을 사오라고, 연필 세자로 괄호하고 이비라고 써 있으면 진짜 섬세한 선생님이세요. 이비 연필이요, 딱 좋아요. 초등 아이들한테. 네, B도 괜찮습니다. B나 이비 정도 괜찮고요. 둘 다 써보고 아이가 더 편안하게 느끼는 연필심이 있을 거예요. H 쪽으로 가면 절대 안 돼요. H가 너무 딱딱하고 좀 거칠어요. 그래서 H를 B로 썼을 때 괜찮게 쓰던 친구들이 H 연필을 가지고 좀 글씨가 이상한 경우가 있고요. H를 계속 H밖에 세상에 연필이 없는 줄 알고 쓰고 있다가 B 쪽으로 옮겨가서 글씨가 훨씬 좋아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글씨를 써왔을 때 힘이 없거나 너무 흐리거나 쓰는 속도가 너무 안 나온다 하는 친구들은요, 연필을 점검을 해보는데요. 그랬을 때 2B로 교정을 하면 글씨가 훨씬 좋아지고 제 속도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4B 가시면 안 돼요. 또 지나면 좋은 거 아닌가 싶어서 우리 왜 스케치할 때 쓰는 4B를 가지고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4B는 너무 무르고 너무 진해서요, 글씨를 써놓고 한 번만 이렇게 하면 다 번지고요. 4B로 계속 썼던 친구들은요, 나중에 그 4B 연필에 익숙해지는 바람에 오히려 손님을 못 키워요. 그리고 4B 연필 아시지만 금방 뭉툭해져요. 그래서 글씨가
이게 잘 깎인 2B 연필로 썼으면 훨씬 보기 좋았을 결과물이 뭉툭한 4B 연필로 썼다가 글씨가 전체가 한 장 전체가 이상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2B 기억해 주시고요. 아이들 손에 힘이 자랄 거라는 거, 그리고 너무 안 자랐다면 매달리기 자주 하시는 거 기억하세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점검해야 될 거는 우리 아이가 글씨를 잘 써본 경험이 있는가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죠. 잘 쓰라고. 글씨가 이게 뭐야, 좀 잘 써봐 라고 말을 하는데요. 아이 입장에서요. 어떻게 쓰는 게 잘 쓰는 건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은요, 샘플을 보고 자라요. 누가 이렇게 쓰면요, 그냥 따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글씨랑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 부모님이 악필이라 하더라도 학교에서 선생님의 글씨가 예뻐 보여서 그걸 흉내내는 아이들이 많아요. 저는 이제 처음에 신규 발령 받고 칠판 글씨를 엄청 연습을 했어요. 그때, 지금은 화이트보드를 많이 쓰지만 저 때만 해도 초록색 칠판에 하얀색 분필로 쓰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처음에 발령을 받았는데 칠판 글씨를 써본 적이 없으니까 글씨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빠르게 써야 될 때는 막 날아가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 가고 나면 교실에 남아서 칠판에다 글씨를 쓰는 되게 익숙한, 되게 노련한 강사처럼 보이는 그런 글씨를 막 연습을 했거든요. 그러면요, 아이들이요, 제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 써놓은 그 필기 내용 있잖아요. 쉬는 시간에 쪼르르 나와서 그 글씨를 보고 칠판에다 그대로 쓰는, 따라 쓰는 흉내내기를 해요. 내가 그 글씨가 마음에 든 거예요. 나도 저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글씨도 그렇지만 선생님의 글씨를 보고 따라 쓰는 경우도 많고, 또 친구의 글씨체가 마음에 드는 경우 친구의 예쁜 글씨를 따라 쓰다가 글씨가 좋아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요, 물론 2학기 때 많은 게 개선되긴 하겠지만 지금까지 이번 학기에는요, 학교에서 선생님의 글씨를 볼 경험도 적었고 친구들의 글씨를 볼 수 있는 경험도 적었을 거예요. 친구들한테 가서 막 공책 보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거리를 둬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 글씨, 선생님 글씨를 보고 따라할 만한 예쁜 샘플이 없었을 수 있어요. 더 많이 봤다면 더 좋아졌을 여지가 있는 친구들인데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시중에 나와 있는 교본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아이 입장에서는 잘 쓰는 글씨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잘 쓰라고만 강요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쓰라는 거야 라는 거를 교본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고요. 시중에 나가서 문제집을 보고 교본을, 글씨 쓰기 교본을 만약에 한번 해보겠다 라는 마음이 드시면요, 가서 보실 때는 너무 글씨가 크게 나와 있는 건 효과가 없어요. 실제로 아이들이 쓸만한 크기의 글씨를 거기에 담겨 있는가, 글씨 크기를 보고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글씨체는 다들 예쁘게 바르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간혹 너무 큰 글씨체를 연습하게 만드는 교재가 있어서 그거만 좀 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잘 쓰는 글씨를 연습하려고 큰 글씨를 연습하다가 정작 자기 공책에서는 그 글씨가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저는 어릴 때 글씨를 잘 못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어느 날 저한테 제 글씨를 보시더니 이제 지적을 하신 거죠. 지적을 하시면서 교과서를 펼쳐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글씨랑 똑같이 따라 써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썼던 맨 마지막 줄을 지우고 거기다가 교과서를 보면서 똑같이 따라 쓰기를 해봤어요. 그런데 웬걸 정말 제 글씨가 교과서처럼 된 거예요. 그 전에는 글씨를 잘 써야겠다는 생각도 없었고 글씨를 잘 쓰는 게 어떻게 쓰는 건지도 몰랐는데, 교과서에 있는 그 있잖아요, 신명조, 그걸 따라 쓰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제가 글씨를 한 줄을 썼는데 글씨가 갑자기 너무 예뻐진 거예요. 그때 친구들이 몰려와서 제 글씨를 보고 감탄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저는 글씨를 되게 잘 쓰고 싶어져서 엄청 글씨를 열심히 쓰는 친구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선생님이 교과서를 보고 따라 써보라 라는 그런 조언을 주시지 않았다면 제 글씨는 네,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교과서를 보고 흉내를 내보거나 교본을 보고 따라 써봐 라고 하는 것들 되게 좋은 경험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아이가 한 번도 잘 써본 적이 없거나 잘 쓴 글씨를 본 적이 없어서 못 쓰고 있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보고 자꾸 이렇게 막 한숨 막 속에서 부글부글 올라오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아이 일기 혹은 매생이 글 쓴 걸 보고 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 중에서 제일 잘 된 문장, 한 문장을 골라서, 혹은 한 문장을 아이한테 고르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 한 문장을 공책의 맨 아랫줄에다가 정성스러운 교과서 글씨로 한번 바꾸어서 써보게 하는 거예요.
한 줄만. 네. 그러면 위에 있는 글씨랑 아래 한 줄의 글씨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아이들이 맘 잡고 쓰면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모르면 네, 교과서를 펼쳐놓고 거기에 있는 글씨체를 보면서 따라 써보라고 그렇게 해도 아이들 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왜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을 뿐이죠.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어떤지 또 후기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네, 의정부 신세계에서 뵙는 분들이 계시겠네요.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